네, 이번에는 홍콩 연결합니다.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스 홍콩 법인의 이하림 매니저 연결돼 있으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홍콩 시각으로 이른 아침 5시 한 35분, 37분 되고 있나요? 네, 맞습니다. 네, 정말 이른 시간에 연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선 이번에 실리콘밸리뱅크 사태도 있었고 또 간밤에 크레딧 스위스 사태까지 정말 이렇게 다양한 글로벌 은행권, 큰 은행권에서 파산 사태라든지 안 좋은 소식들 들려오고 있는데요. 전반적 증시 시황에 대한 영향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다른 수건 간단히 말하자면 보면 미국의 중국과 주식 시장은 지난 1시간 플러스 또는 부정적인 모델을 띄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의 경우 수요일 공사를 기준으로 지난 일주일간 S&P 500, 나스닥 200 수익률은 각각 마이너스 2.6%, 플러스 1.7%. 네, 매니저님 현재 지금 연결 상태가 고르지 못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디오 상태가 고르지 않아서 잘 들리지 않으셨을 텐데요. 저희가 지금 다시 한번 빠르게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드렸던 질문이 실버 게이트를 비롯해서 SBB 사태 그리고 간밤에 나왔던 크레딧 스위스 은행의 이 사태에 이르기까지 대규모 은행이 이렇게 흔들리는 부실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태에 대해서 지금 증시 반응을 아주 기민하게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글로벌 시황은 어떻게 요약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인사이트 저희가 듣고 있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저희가 홍콩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하림 매니저님? 네, 네, 이제 훨씬 깨끗하게 들립니다. 네. 말씀 미국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의 경우는 수요일 종가를 기준으로 지난 일주일간 S&P 500, 나스닥 100의 수익률은 각각 마이너스 6.7%, 플러스 1.7% 정도를 기록하였습니다. 주중 약한 반등세가 확인은 되었지만 여전히 시장의 불안감은 존재하며 아직 악재를 전부 다 소화를 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지난 일주일간 러셀 2000 지수가 약 마이너스 7%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소형주에서 SBB 은행 파산에 따른 충격이 가장 컸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 섹터의 경우에는 금융직 섹터가 주말에 공표된 SBB 은행 파산 이후 월요일 장중 마이너스 4.36%까지 빠지면서 지금 일부 반등세는 있었지만 지난 5거래일간 기준으로 마이너스 10%에 가까운 손실을 여전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장 변동성 역시도 출렁이는 모습을 계속 보이는데요. SBB 파산 직후 보통 공포지수라고 불리죠. 빅스의 지수가 월요일 장중에 30 정도에 가까이 치솟았다가 현재 26.14의 수준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시작 지수가 20 미만이었음을 감안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에 위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매일경제와 공동 개발한 저희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스의 인공지능 기반 미국 주식시장 주간 위험 예측 모델인 부men쇼크 지수 역시 3월 10일 지난주 금요일 미국장 종료 시점까지 업데이트를 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번 주 월요일 산출된 결과 57을 가리키면서 지난주 43 대비 신호를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위험 예측 지수가 50을 넘어 시장 위험 구간에 진입한 첫 사례인데요. 이번 주 미국 시장의 하락 위험을 인공지능 모델이 월요일에 강하게 경고하였습니다. 부men쇼크 지수는 시장 하락이 불안하면 할수록 높은 수치를 내도록 설계가 되었는데요. 현재 본에는 57이라는 수치는 위험 구간에 해당하는 수치로 보통 이 구간에 나타났던 시점들은 지난 3년간에는 코로나19 하락장, 그리고 2022년 급락장 구간들에서 대표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요일까지 시장은 이번 주 월요일 저점을 살짝 만회하면서 약한 반등세를 보이고 있지만 아직 주 후반까지는 경계를 늦추지 않을 필요가 있습니다. 월가의 족집대로 유명한 모건 스탠리의 마이클 윌슨의 경우도 3월 14일 인터뷰에서 주중에 발생했던 약한 반등은 페이크일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습니다.
네, 이렇게 미국 시장의 위험을 AI 모델이 경고했다고 말씀을 주신 게 참 신기한데요. 그러면 이 모델은 어떤 근거로 위험을 경고를 한 걸까요? 네, 부men쇼크 모델의 경우는 현재 약 80대 정도의 시장 변수를 통해서 인공지능 모델이 일주일간의 주식시장 위험을 예측하기 위해 만들어진 모델입니다. 금주에 인공지능이 보이는 3대 주요 변수로는 미국 대형주의 예측 변동성과 미국 트리플 A 해상채 금리, 그리고 미국 대형주의 1개월 모멘텀, 즉 한 달 수익률이 주요 변수로 잡혔는데요. SVB은행 파산에 대한 여파로 지난주보다는 미국 기준금리 상향 조정에 대한 우려가 살짝 완화되면서 AA 해상채 금리는 하방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3월 8일 4.86%까지 상승했던 채권 금리는 현재 4.68%까지 떨어지면서 지난달 2월 중순 액순으로 회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2월 2일 기준 4.2%까지 하락했던 채권 금리들이 여전히 높은 수준을 기록하면서 부채 비율이 높은 기업들의 자본 조달 비용에 대한 압박이 계속되어 추후에도 재무 상황이 악화될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주요하게 잡힌 변수는 현재 미국 S&P 500 지수의 과거 1개월 수익률, 즉 모멘텀인데요. 지난 주말 기준으로 마이너스 5% 선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과거 1년간의 지속적인 패턴을 확인해 보면 1개월 수익률 하락폭이 마이너스 5%에서 9% 선에 도달하면 단기 사이클상 바닥을 형성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이를 감안해 보면 현재 급격하게 진행 중인 하락세는 조만간 바닥을 형성할 가능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그러니까 금융 시스템 리스크를 높이는 이벤트들 발생했습니다. 그만큼 연준의 긴축 경로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금리 인상, 연준의 금리 인상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시나요? 네, 현재로 보면 금리 인상이 없을 것이다라고 전망하는 비중이 약 17%까지 늘어날 정도로 이번 SVB 사태는 매파적이었던 연준의 정책을 전환시킬 수 있는 큰 이벤트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과 올해 1분기에 시장은 물가 안정 대 금융 안정, 그리고 노랜딩 대 하드랜딩의 상황을 경험했습니다. 이번에도 비슷한 배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연준은 현재 양적 긴축 종료와 유사 정책 완화 정책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즉, BTFP란 기금을 만들어서 적격 예금 기간의 1년간 유동성을 긴급 지원하고 이번에 같이 문제가 되었던 시그니처 은행예금도 SVB처럼 전액 보호를 하기로 결정하며 당장은 금융 안정을 먼저 깨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일단 급한 불을 끄고 물가, 고용시장 등 그런 경기는 좀 더 지켜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SVB 파산 이슈를 두고 민주당과 공화당이 대립하는 양상도 보이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트럼프 정권에서의 규제 완화를, 공화당은 재정 지출에 대한 인플레이션과 금리 상승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금자 보호 등 당국의 적극 대응은 도덕적 해이를 야기할 수 있고 이는 물가를 잡는 데 더 오랜 시간을 걸리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결과적으로 예산안과 현재 진행 중인 부채한도 협상 테이블까지 해당 문제가 연결되어 합의를 어렵게 만드는 정치적인 문제로 연결될 수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분간 투자자들이 촉각을 좀 곤두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네, 한치도 내다보기 힘든 이렇게 불확실성이 계속 존재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AI가 추천하는 시장 투자 전략이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앞에서 잠시 얘기했던 것 같지만 이제 매일경제 크래프트가 공동 개발한 인공지능 시장 위험을 판단하는 부멘쇼크 모델에서는 위험 구간의 신호, 위험 구간에 가까운 신호를 이제 현재 6주 연속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 모델은 매주 발생했던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그 다음 주의 위험도를 예측하는 모델이기에 사실상 현재 이번 주 금요일 밑장까지 데이터를 다 학습하고 산출되는 새로운 위험 예측도로 이제 받아보아야 시장이 좀 더 판단하기 용이할 것 같습니다. 다만 SVB 사태는 당국의 긴급 조치에 따라
완화가 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개별 은행지들도 이틀 전부터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금융권의 유동성 위기로 전이될 것이라는 우려는 완화되었지만 크리스 스위스발 사태와 무디스가 은행 시스템에 대한 등급 전망을 하향 조정함에 따라서 은행권을 들이우는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음 주 FOMC 미팅 결과에 따라 다시 한번 시장이 출렁거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조급한 투자 의사의 결정보다는 다양한 데이터에 근거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지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홍콩에서 이른 아침 준비해 주신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스의 이아림 매니저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